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또 저희 채널에 놀러와 주셨으니 오늘도 오래된 시대로의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에오세로의 여행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고생물학상 가장 재미있는 시대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인류의 먼 조상이나 이미 멸종한 개성 넘치는 몬스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에오세의 지구. 고생물학상 에오세란 5600만 년 전에 시작하여 3390만 년 전에 끝난 시대를 말합니다. 그 전의 시대는 공룡 등의 대형 생물종의 멸종 직후인 팔레오세였습니다. 백악기와 고제 3기 사이의 대량 멸종으로 인해 현저하게 상실된 생물종의 다양성은 팔레오세부터 점차 회복되었는데요. 시대는 공룡과 대형 파충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종도 멸망시킨 것입니다. 반면 주요 경쟁자들이 멸망함으로써 포유류와 조류는 생물권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에오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량 멸종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은 상당 수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건 그 전에 팔레오세 말기까지 지구 전체에 온화하고 온난한 기후가 퍼지고 그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적도상의 지점과 극지의 온도 차이는 현재의 약 2분의 1이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현재 지구의 기후 구분으로 말하면 온대에 상당하는 기후로 빙하는 산의 꼭대기보다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온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의 기후라고 하면 대부분 아열대와 같았으며 위도가 45도 이하인 곳에서는 열대우림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즉, 만일 지금 지구의 기후가 에오세와 같다면 한국,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미합중국 대부분이 정글로 뒤덮여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후가 이러한 건 에오세 초기에는 바다에 한류가 흐르지 않고 난류밖에 없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460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는 매우 온난했지만 그로부터 400년 동안은 다소 한랭했습니다. 하지만 에오세 말기에 지구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에오세의 지구 지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지도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오세 초반에는 호주 대륙과 남극 대륙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아직 한 대륙이었습니다. 약 4500만 년 전에 두 대륙으로 나누어진 것이고요. 반대로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아메리카 위치에는 여러 개의 섬이 있었습니다. 유럽도 거대한 군도와 같은 상태였는데요. 그 군도를 구성하는 섬들이 점점 성장하고 서로 충돌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이나 카르파티아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인도 아대륙은 아시아 대륙에 합체하기 시작했고 그 두 아대륙의 경계에 히말라야 산맥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것이 바로 에오세 시대의 지구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흥미를 가장 돋우는 멋진 동물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멸종된 동물들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짐승들과 새들의 세계. 에오세가 되면서 포유류와 조류는 공룡, 익룡, 해생파충류가 멸종하면서 비어버린 생태적 지위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몸의 크기에 있어서도 생태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뛰어났죠.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공룡이 차지하고 있던 생태적 지위에 거대한 날지 못하는 새가 자리했습니다. 공포색과 조류인데요. 공포색과에 해당하는 조류가 나온 건 아직 팔레오세의 일이었지만 에오세에는 이미 상당히 번영하여 여러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타조와 공룡의 중간처럼 생겼습니다. 한 연구자들의 견해로는 이 새는 잔혹한 포식자로 사냥감을 힘찬 발로 낚아채서 거대한 부리로 쪼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대형 공포새는 이미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부육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거대한 새가 에오세에 등장한 이후 여러 시대를 거쳐 플라이스토세까지 번영했다는 건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공포색과의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는 바소르니스과 조류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새롭게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건 가스토르니스라는 새로, 이는 그 서식 지역 일대에서 가장 위험하고 큰 지상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가스토르니스와 비슷한 디아트리마라는 종은 지구상의 다른 지역, 특히 아시아를 정복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영장류가 마침내 자신답게, 즉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건 에오세 때의 일이었는데요. 에오세 앞시대인 팔레오세에 살았던 프루가톨리우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원숭이라기보단 오히려 다람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오세가 되면 그 시대에 살았던 다위니우스나 알제리피테쿠스는 어딘가 지금의 여우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최초의 유인원 조상은 에오세에 이은 올리고세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프로플리오피테쿠스인데요. 프로플리오피테쿠스는 에오세 말기에는 이미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윽고 등장하는 우리 인류도 포함해 고등에 가까운 원숭이들은 모두 프로플리오피테쿠스나 거기에 가까운 종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대체로 연구자들이 발견한 에오세 생물종 중에는 현재의 다양한 포유류의 조상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육식동물 앤디류사쿠스는 원시적인 유제 동물이었고, 바다에는 지금의 고래의 첫 조상인 동물 바실로사우루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들을 바다로 내모은 것이 공포였다는 점인데요. 너구리 정도의 크기를 가진 반수서 인도 하이어스라는 동물은 옛 시대의 육생 포식 동물이 거의 완전하게 고래나 바실로사우루스류의 동물로 진화하기까지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육식동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처음에는 물속에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바닷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 시대 코끼리의 조상에 해당하는 모에리테리움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한 매우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자손들과 비교하면 몸의 크기와 무게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 겉보기에도 메기나 멧돼지 같았는데요. 하지만 유전자적으로는 코끼리나 그에 가까운 생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이 동물입니다. 한편 직접적인 자손을 남기지 않고 멸종해간 포유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베어독이라고 불리는 암피키온과 동물은 마침 에오세에 나타나 4천만 년 동안 가장 개체수가 많았던 동물종 중 하나였습니다. 그 대부분은 강대한 동물로 사실 거의 모든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에오세의 육상동물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브론토테리움입니다. 어깨까지의 높이가 2.5m나 되는 튼튼한 이 짐승은 현재 코뿔소의 친척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2개의 뿔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코뼈가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동물은 아무래도 북아메리카 대륙의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에오세가 끝난 직후인 3천만 년 전 갑자기 멸종했습니다. 멸종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설은 기후변화와 깊은 숲이 초원으로 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설에서는 브론토테리움은 동물간에 유행하는 역병의 희생이 되어 멸망했다고 합니다. 에오세의 끝. 에오세가 끝나자 세계는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는 한류가 생겨났고, 그중 하나는 현재의 위치에 자리한 남극 대륙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빙관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융해되지 않는 빙하의 형성이 시작되었고, 그 영향은 기후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높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수면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에오세와 올리고세의 경계 시기에 한랭화에 적응하지 못한 파충류와 양서류가 몇 종류 멸종되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생명의 진정한 주역이 될 포유류와 조류는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못지않게 큰 덩치를 가진 최초의 대형 짐승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슬슬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리고새에 나타난 훌륭한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SNS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댓글창에 댓글을 적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주제로 속편을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종 모양 알림 버튼은 꼭 켜두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